네, 매일 저녁 8시 종목카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요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동 리스크, 여기에 환율 리스크까지 시장에 정말 좋을 만한 이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1,400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2,800선을 코앞에 떴던 코스피는 2,700선, 현재는 2,600선까지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게다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안전지대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안전지대는 어디일까요? 만약에 안전지대를 아직까지 못 찾으셨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카드 1시간 야무지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가격 타임세일 종목 카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우 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카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이름을 같이 소개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름을 까먹고 살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네. 다시 한번 이름을 말씀드리고자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조인성 아닙니다. 최인성입니다. 네, 조인성 아닙니다. 최인성입니다. 네, 오늘 참 시장이 네. 어렵습니다. 참 삼고 현상 그리고 뭐 세계적인 정세 그리고 내부적인 이슈들까지 네. 여기저기서 숨 돌릴 데가 한 군데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네. 지금 오늘 제가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부터 토르 기법에 대한 신뢰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냐면 네. 실질적으로 토르 신호를 만드는 건 뉴스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주가가 끌어올라가면서부터 뉴스를 폭탄처럼 터뜨리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게 일반적인데 네. 지금처럼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깊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슈를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는 장기화될 가능성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결론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전쟁을 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생긴 불화가 아니라 본인들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신념과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압적인 이슈화를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아니었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말을 조곤조곤 듣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생명을 더 놔두고 그 정치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십거리를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같이 지켜봐야 되는 이슈는 과연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인가 라는 내용인데 봉쇄할 가능성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 큰 피해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한 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잠깐 잊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인 종목들의 장세가 이어졌다라면
그중에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주들인데 제약바이오주들이면서 내일 황사가 몰려온다라는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나리자나 현대바이오 같은 황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항암제, 또 한 가지 비만 치료제, 또 한 가지 유전자 관련주들은 지수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하락이 멈춰지기 이전부터 이미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너무 높죠. 그렇죠. 1,400선을 또 돌파해줬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주식 트레이더들이겠죠. 그렇다면 회사에서 내려오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주당, 한 달에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해라라는 내용이 있을 텐데 자금을 인출하면 핸들링을 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소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링을 굳이 해야 되는 위험함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외국인들의 국고는 빼가면 됩니다. 왜? 현금화해서 원화를 달러로 다시 가져가면 그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들어와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총선의 결과로 인해서 금투세에 대한 내용이 더 빠르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우려해야 되는 건 유동성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매우 작아질 수 있겠지만 유동성이 작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수가 하락하고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종목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종목에 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오늘 장중에 10분의 1 토막까지도 상승하는 종목이 매우 현저히 적은 상황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내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는 것이라면 확실하게 유가도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WTI 지금 계속 그 자리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나스닥, 다우존스 등 외국 지수가, 미국 증시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고점에 머물렀었던 그 구간에서 2주가량 뭐가 있었느냐? 바로 고점에서 부담감으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것과 테슬라의 하락세에 연이은 타격을 받고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말인즉 조만간 저점이 잡힐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황으로 바라봤을 때 토르 기법보다 차라리 메가토르 기법을 조금 더 신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 왜? 메가토르 기법은 중장기적인 포트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이어도 지수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메가토르 기법의 종목들을 선별하셔서 진입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따져봤을 때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아직까지 괜찮습니다만 상승이 멈춰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어 있는 종목들은 따라 들어가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집하는 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주실 텐데 그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전저점을 이탈하기 직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종목들 안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 이 참 여러 가지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도 종목 상담에서 또 고민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종목 상담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리파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파이는요, 1470원에 매수하셨고, 2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 오늘 종가 확인해보니까 리파인 9,51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책 관련주, 그리고 뭐 총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엮이면서 굉장히 많이 주목받다가 이제는 네. 총선 이슈가 끝났잖아요. 리파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까지 재료는 살아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민청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인적 자원에 대한 솔루션 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시장에서 두각을 받았었고 저 또한 한번 리파인을 공략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공략했었던 당시에는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인사와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지금 그쪽보다는 반대편으로 편향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리파인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1370원이라는 가격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섰을 때 11,380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대응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느냐? 137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11,38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지만 언제라도 1370원을 위협한 그렇다면 BEP 위로는 매도를 하셔야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370원에서 다소 토가 위인 1420원을 위협하려고 할 때라면 언제든지 본전에서라도 나오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파이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8,000원 아랫단으로도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줬을 때에는 11,380원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 본전에서는 꼭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긴 시계열로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파인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여유만만님의 마음 AI입니다. 28,500원 매수가시고요. 10% 비중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 마음 AI 오늘 장중 신저가를 또 달성을 했는데 23,300원에 종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8%대 밀려졌고요. 네. 마음 AI 요즘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나요? 마음 AI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네,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네, 저도 마음 마음이 AI는 아파요.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보긴 또 어려워요. 왜냐면 자, 지금 23,300원의 가격이 있죠. 그 아랫단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무엇이 되느냐? 지지선이 됩니다. 그 지지선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볼 텐데 18,400원의 선을 긋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400원의 선을 긋고 보니 어떻습니까? 제가 선을 그으려고 봤던 자리는 이 자리였습니다. 동그라미 잘 보세요. 그런데 과거에 지지가 됐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반등이 나왔다라면 이번에도 18,400원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 추가 매수를 하느냐? 18,400원에 28,500원이면 평균 단가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겠습니까? 24,000원까지 낮출 수 있겠죠. 그렇게 낮춰 놓으시면 충분히 탈출이 아니라 수익권으로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얼마나 걸리겠느냐? 길게 봤을 때 향후 1년 반, 짧게 봤을 때 올해 안에도 AI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발 이슈들도 있고 삼성전자발 이슈도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애플에서도 올해 이슈가 나올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점점 더 두각되면서 로봇 관련된 내용들까지 추가적으로 가미가 되면 이제는 MSG가 뿌려질 만큼 뿌려지는 시기는 곧 도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 AI 주가가 내려간다고 겁먹기보다는 18,400원 아랫단으로 들어갔을 땐 지금 비중 10%이신 거 매우 괜찮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동일 비중 10%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 낮춰 놓으시고 오래 걸릴지언정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 분석 짧게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출액은 그래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인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만 안정적으로 넘겨준다면 내년에는 괜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AI는 충분히 지금 기대 심리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뿐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대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차트를 통한 매매 방법으로 해당 종목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라는 점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상장된 지 600거래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9거래일 이후면 600거래일이 완성이 되는데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600거래일이 되지 않은 종목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점과 저점을 만드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항선과 지지선이 만들어지는 곳까지 확인을 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물대가 쌓여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그 가격대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뭐겠습니까? 내가 누울 자리, 발 뻗을 자리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저항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 어디입니까? 24,000원 밑단이에요. 그렇다면 18,400원에서 지지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가가 더 내려갈 경우에 그들은 어디에서 추가 매수하느냐? 13,000원 중반대에서 또 한 번 추가 매수를 감행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8,400원 아랫단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24,000원까지 평균 단가 낮춰 놓으시면 충분히 탈출이 아니라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AI 마음 다 잡고 18,4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JT입니다. 1,570원에 매수하셨고요. 7%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되는 건지 좀 더 끌고 가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 JT도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8%대 밀려주면서 종가 9,870원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JT 어떻게 보세요? JT는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매수가가 나쁘세요. 네, 매수가가 나쁘신 상황이에요. 반도체 관련주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까요? 해당 가격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 고점입니다. 고점이에요. 주가가 어디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입니다. 핑크색 지지선 5,890원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기업 분석 한번 볼까요? 매출액 어떻습니까? 영업이익 어떻습니까? 괜찮죠? 시가총액에 비해서 매우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영업이익 30억입니다. 시가총액 지금 1,000억이에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모멘텀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주죠. 그렇다면 모든 조건은 다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뭘 하면 된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건데 단기적으로 왜 JT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느냐? 지수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지금 주가가 눌리면 눌릴수록 좋습니다. 왜? 많이 올라와 줬고 여기에서 조정 충분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조정받을 때 굳이 매수세를 넣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량 바닥권에 왔을 때 다시 잡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JT는 더 내려갔을 때 지금 비중 7% 너무 좋으세요. 왜 좋느냐? 주가 내려갈 때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어디에서? 제가 봤을 땐 9,000원 아래로 이탈되는 자리라면 동일 비중 이상으로도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도하는 익절 가격은 아직까지 잡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는 11,920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부터 나올지 아니면 지금부터 지수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다음부터 반도체 관련주들이 더 큰 상승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반도체 아직 끝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JT는 충분히 본전 이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것.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나오실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에는 지금 위치 고점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고점이 되는 얼마? 11,920원 넘어간다면 그 윗단에 있는 13,20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9,000원 아랫단이 아니라면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설명까지 같이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T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SDN입니다. 1,59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SDN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1,34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3월 21일 날에 신저가였는데 1,070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급상승했다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반등 가능성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자, 우선은 이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1,070원이라는 저점을 찍었을 때가 언젠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거기에서부터 주가의 상승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직선을 한번 찍어보죠. 수직선을 1,070원의 가격에 찍어봤더니 며칠? 3월 21일이죠. 그렇다는 말은 3월 21일부터 주가가
3개월은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SDN의 주가가 재차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6월 말은 지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1,070원이라는 가격을 3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탈해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자리가 오기 이전까지는 SDN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줄 수 있을지 아니면 하락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의 조짐이라면 1,070원은 절대적으로 이탈하지 않을 종목이기 때문에 차라리 1,070원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SDN 지금 기업 분석을 보시면 시가총액은 1,000억이 안 돼요. 그렇다는 말은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총선의 결과로 봤을 때에도 원전 관련주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쏠릴 수 있는 내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SDN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6억이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SDN이 올해 흑자로 1억만 내도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간다? 작년 이상으로 2,000원대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07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셔야겠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부위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DN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아직 마이너스님의 오스코텍입니다. 31,000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오를 듯한데 제자리 걸음이네요 라고 왔는데 오스코텍 확인해보니까 오늘 종가 27,850원입니다. 얼마 전에 2월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보여주더니 지금은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스코텍 아까 앞서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주목해라 뭐 이런 말씀도 주셨잖아요. 네네. 오스코텍은 어떻게 보세요? 그중에 오스코텍은 빠져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들 중에서 오스코텍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고령화, 노인 복지, 그리고 뭐 임플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관련된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평균 단가가 나쁘지는 않으시다라는 것 첫 번째로 설명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 지금 보시면 바닥을 잡힌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꽤나 오래 지났죠. 그런데 바닥을 잡아놓고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바닥처럼 내려왔던 가격은 어디? 2만 원 아랫단. 그렇다면 그 2만 원 아랫단까지 단기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오스코텍 역시나 중국발 이슈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며 제약바이오주기 때문에 충분히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하는 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려볼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시장의 위치와 제약바이오주들의 위치를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들은 하락이 멈춰져 있습니다. 시계가 고장난 것 마냥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상단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약바이오주들 다시 한번 개별적인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셀트리온 관련주 이건 HLB 관련주 이건 누가 먼저이건 상관없이 제약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오스코텍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본전 매도입니다. 오스코텍은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지 마시고 31,000원이시니 보유 비중이 적으시더라도 31,050원, 31,100원 정도에서는 본전에서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본전 매도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177,100원 매수 가시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165,1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5%대 밀려줬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차트 모양을 보면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로봇주들 생각보다 느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좀 느리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는 것 한 가지 더 뭐가 있습니까? 엔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가요? 로보틱스는 누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삼성이요? 그렇죠. 사명이 무엇으로 변경되는지도 아시죠? 삼성 로보틱스입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바라볼 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내려오면 더 산다. 어디까지는 안 내려올 것이다 라는 거 설명을 드려보자면 133,100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전문가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머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두 군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 15만 3,400원.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리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온다면 땡큐. 얼마? 13만 3,100원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동일 비중으로 한 번 더 진입할 수 있다는 점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 내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해당 기업, 삼성의 뒷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 농기계 관련되어 있는 대동기어와 대동의 주가 상승분을 바라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농업적으로 이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충분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IPO에 대여였던 두산 로보틱스와 엔젤 로보틱스보다도 더 높은 가치와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손절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 추가 매수할 자리만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느끼는 시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종목 상담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직까지 내 종목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 바로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토르 기법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 받아보실 수 있고 뭐 종목 상담,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처음 뵌 것처럼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문가님. 아,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뜨문뜨문 보셔가지고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자주 볼 때랑 또 다르시죠? 네, 조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반가우세요? 네, 그러면 안 되나요? 다행입니다. 네, 네. 조금 더 반갑습니다. 매일 보면 안 반가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끔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전문가님.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박성대 전문가님도 안 네. 반가우신가요? 아, 우리 성대 전문가님도 반갑죠. 아, 반가우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보다 박성재 전문가님을 더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밝혀냈습니다. 아니에요. 두 분 다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또 네. 우리 전문가님 뵐 때랑 우리 성재 전문가님 뵐 때랑 또 제 느낌이 다릅니다. 약간 다른 점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는 주식을 투자할 때도 개구장이 성향이 좀 강한데 맞아요. 지금은 제가 재롱을 떨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저도 좀 침울해져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언제까지고 시장이 안 좋진 않을 거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전문가님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혼자서. 네네네.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 질문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여쭤봐도 말씀해 주시죠. 될까요? 아, 그럼요. 네, 환율이 1,400원 넘은 게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합니다. 뭐 IMF 때도 그렇고 2008년 때도 그렇고 2022년 때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좀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죠.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네.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만 동결시킬 것이냐, 그것 또한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줄곧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세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금리 인하 못한다? 세수를 가져올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국민에게 떠넘기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세수를 걷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모를 리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물론 안 좋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만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겠으나 올라가는 길이 있다면 내려오는 길도 있을 것이고 내려오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IMF 때처럼 온 국민이 일어서서 집에 있는 금 꺼내가지고 국가에 바칠 수 있을 만큼 국가에 대한 충심과 충성심이 그렇게 깊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만큼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국가가 보여줘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님, 누님 세대들이 아직까지도 뒷돈을 내놓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사는 내 나라니까라는 내용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정부가 악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죠. 끝났으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 전에 이미 국고가 얼만큼인지, 세수가 얼만큼인지, 적자분이 얼만큼인지 발표가 나왔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 내용이 발표가 됐죠. 그 말은 지금 현재 정권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으로서 PF도 터졌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줄어든 상황에 또 한 가지 이슈 뭡니까? 공매도까지 안 되는 상황까지 연출되다 보니 공매도가 오히려 원달러 환율을 식혀주는 역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 지금 풀려버리니 어떻습니까? 코스닥과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시장이 잠잠해지고 주가의 위치가 투자할 만큼 맛있는 위치로 와준다면 그때는 자연스레 외국인들의 입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나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현금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금화를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5% 마이너스 이내권에 있으시다면 본전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전에서 정리를 하시고 현금화를 해두시는 게 훨씬 좋으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화 자체가 어려우실 겁니다.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 충분히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이 종목이 지수가 바닥이 잡혀졌을 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것이냐라는 걸 확인을 했을 때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면 현금화를 하시기보다는 기회를 기다려 보시는 것 또한 답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10% 이상 하락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현금화를 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현금화를 한다라고 해도 추가적으로 새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뜬금없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주가 갑자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CCS, 덕성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대장으로 불려졌었던 신성 델타테크는 조용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수가 하락해도 여기에서 주가를 올리면 따라 들어온다. 왜? 그만큼 수급으로 사용될 수 있는 MMF 자금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현금화가 되어 있다라는 그 이치를 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윗꼬리가 달리는 상황을 연출했었던 초전도체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로 주가를 올렸던 종목들 마찬가지 아직 자율주행과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했었던 은행주들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에서 이미 은행주들의 실적이 괜찮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은행주들이 상승한 것. 그렇다면 모멘텀이 이어지죠. 하지만 초전도체와 자율주행은 지금 현재 시장에 이어질 수 있는 고리가 없는 뉴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현금화를 하는 게 마냥 답은 아니다. 왜? 현금화를 했으면 그만큼 시장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기다리셔야 될 텐데 개별적인 이슈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또다시 들어가시면 현금화를 하는 데 들어간 손실 비용 이상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실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현금화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종목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잘 해야 될 텐데 만약에 내 종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최인성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와서 많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네. 사실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시장에서 좀 안전지대를 찾아보고 싶은데 네네. 전문가님이 기법으로 잡아냈던 종목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오늘 준비한 내용이 평소랑 다릅니다. 네. 평소까지는 상승할 종목들, 상승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오늘은 하락 추세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적정 주가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번 드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이죠. 그런데 이 로체 시스템즈 아직 익절 안 하고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방법으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지금 현재 매수한 이후로 오늘 종가까지 바라봤을 때 13.5%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차트상에 녹색 상승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타날 때 현재 보유분의 절반은 손절이 아닌 익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은 언제 익절하느냐? 파란색 지지선이죠. 지금은 지지선입니다. 그 파란색 지지선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타날 때 남은 절반을 익절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파란색 지지선은 이거래일을 지켜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탈된 자리에서 익절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거래일, 그 다음 거래일에 파란색 지지선 위로 주가를 올려놓지 못하게 될 경우에 그때 최종적으로 익절하거나 약손절을 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건 역시나 명불허전 반도체 관련주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체 시스템즈는 아직은 익절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으나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종가가 만들어지는 3시 20분의 가격을 확인했을 땐 3시 30분에 체결시킬 수 있도록 그때 시장가로 절반 정도 먼저 선익절하셔야 된다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리뷰 종목인데 이미 수익권은 충분히 달성을 했고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렸죠. 이 종목은 내려올 때 잡는다. 컴퍼니 K, AI 특화 기업입니다. AI는 제가 종목 상담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아픈 마음 AI를 더불어 AI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주가가 적정한 가격까지 내려와 주어야 진입할 수 있다는 거. 자, 오늘은 역순입니다. 600일 차트가 아닌 120일 차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일 차트로 봤을 때 진입하고 4거래일 만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5거래일째 되는 날 갭상승을 시킨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5거래일째 파란색 지지선을 이탈을 했죠. 그렇다면 하루 더 지켜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더 지켜보고 언제 6거래일째 익절해야만 했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5% 이상의 수익은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지만 리뷰 종목을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6,21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 자리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핫딜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뷰 종목으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600일 차트로 봤을 때 6,210원은
적정 주가입니다.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간다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지 않는, 그리고 한 가지 더, 6,210원은 단기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탈해서 어느 정도 머무르다가 언제든 단기간이 아니더라도 수익 관점으로 봤을 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올라오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 주실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디까지? 중기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20 차트로 봤을 때 최소한 20%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컴퍼니 K는 6,210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언제 진입하면 되겠습니까? 6,210원에 닿는다고 진입을 하시는 게 아니라 6,21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타나는 그 시기가 진입 시점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JMT입니다. JM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EMS 설비 관련주라고 연결되어 있지만 이 종목 똑같습니다. 수익이 나왔어요.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상승 구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어디? 바로 4,935원 아닙니다. 4,075원이에요. 왜? 윗단에 있는 5,640원과 4,935원은 우리가 분할 익절하는 수익 구간으로 잡아놓은 거고, 아랫단에 있는 4,075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장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4,935원은 저항선이지 지지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4,075원 아랫단은 뭐가 됩니까? 언제든지 올라와 줄 수 있는 가격이 되죠. 그렇다면 그 가격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아래로 조금 더 포물선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오게 될 경우에 어디가 익절 자리가 되느냐? 1차 익절 자리를 4,935원까지 잡아놓는다면 20%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이상 상승을 보여줬을 때에는 5,640원까지 잡아볼 수 있겠지만 5,64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4,935원까지 올라갔다가 4,8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자리가 최종 익절 자리로도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JMT는 4,935원이 아닌 하락 추세가 더 깊어졌을 때 4,075원이 매수 적정가가 된다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 120일 이동평균선과 4,935원의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믿기 때문일 텐데, 저는 JMT 지금 EMS 관련주로 엮여져 있지만 그렇게 큰 모멘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그 자리에서 진입하기보다는 더 확실하게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낙폭과대가 심화가 됐을 때 4,075원에서 진입하시는 것 매우 좋은 투자 관점이 된다는 것과, 지금 지수가 하락이 연이어졌을 때 4,075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지수가 바닥이 잡히고 여기에서 상승 추세로 이어질 때 JM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작스럽게 큰 폭의 상승, 상한가, 점 상한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매수해야 되는 자리, 지금은 더더욱이나 지지가 되어야 하는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와 주지 않는다면 굳이 현금화했었던 자금을 섣부르게 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JMT는 4,075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을 쭉 이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로체 시스템즈랑 컴퍼니 K랑 JMT. 그렇다면 이 세 종목이 지금 리뷰 종목으로 해주신 이유가 다시 한번 봐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JMT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길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네. 지금 낙폭이 심화가 되어 있고 브레이크가 잡히고 있지 않아서 빠르게 내려와 준다면 너무 좋은 매수 자리, 낙폭과대 매수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로체 시스템즈는 보유자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미 수익 구간에 있지만 어디에서 익절해야 되는지를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이탈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익절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반대로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할 익절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가 줄 수 있을지만 기대해 보시면 된다라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지지선의 가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내려와 준다면 매수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의 이유가 다 달랐군요. 네, 다 다르죠. 로트 시스템즈는 약간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가지신 분들이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요거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컴퍼니 K는 조만간 도래를 할 거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수 자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죠. 6,210원을 종가 기준 3시 20분 기준으로 이탈되는 가격이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종가 베팅 방법 있잖아요. 네.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 시장가로 주문 유형을 변경하셔서 매수 진입한다라는 그 관점을 통해서 진입하시면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JMT는 지금 낙폭과대 매수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 4,075원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맞나요? 아직까지 이격이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올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됩니다. 그런데 내려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죠. 네. 이런 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또 안심이 되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보통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문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익만 내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겠지만 지금 장에서 수익을 만들어낸다? 저도 데이 트레이딩 관점, 단기 투자 관점이 아니라면 단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스윙으로 그리고 중장기로 넘어갈수록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건 누구든 알 겁니다. 아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에서 저 따라 하시면 무조건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저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왜?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내려올 때 이 가격은 지금 지수가 빠져서 이탈되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리스크가 제로에 가까운 종목들이라면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컴퍼니 K와 JMT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늘 핫딜 종목 매우 거대하고 큰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대형주 중에서는 매매를 꺼려하시는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네. 자, 오늘 바로 뭐죠? 오늘 바로 저는 놀랐습니다. 이 종목을 보고. 네. 삼성전자도 아니고요. 바로 LG입니다. 네. 럭키금성. 기억하시나요? 럭키금성. 럭키금성 안다라는 건 이미 골드스타 안다라는 건 네. 연령대가 이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아니,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쓰시던 그 선풍기가 네. 럭키금성이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동네에 럭키금성을 쓰는데 다른 TV 브라우저를 쓴다라고 했을 때 네.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LG의 투자자들이 럭키금성을 썼었다라는 거예요. 오. 그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 그거 왜 써? 라고 하겠지만 왜?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주식이 내가 하나 두 개 산다라고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되겠죠. 티끌 모아 태산이 됐을 때 LG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문제가 되는 건 LG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직도 박스권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와는 결을 달리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LG를 들고 나온 이유, 대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이 매우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LG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1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이며
한 가지 더 메가토르 기법의 자리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LG는 LG그룹의 지주사라는 점과 주주가치 재고를 확대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계열사가 매우 많다라는 것, 그 중에서 LG 생활건강을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시리고 아프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다. 아직 LG는 건재하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LG가 가지고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죠. 올해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통신사를 들고 있습니다. 그 통신사의 이슈가 얼만큼이나 화제거리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건 다 몰라도 LG전자만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낙폭을 심화시켰습니다. JMT가 이런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를 바라봤을 때 77,600원이 메가토르가 포착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이 자리가 어떻습니까? 충분히 언제든지 다시 회귀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자리죠. 그렇다면 어디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8만 원은 충분히 넘어서는 것을 이어서 86,000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그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왜 여기서 들고 나왔느냐? 메가토르 첫 번째 포착됐을 때에는 에이 설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대형주인데 브레이크가 안 잡혔는데 더 내려오지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브레이크가 잡혔을 때 77,600원에서는 이쯤이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를 봤을 때 지수도 안 좋았고 시장도 안 좋았고 대형주들 모두 다 안 좋은데 오늘 LG의 종가 얼마? 77,000원의 양봉입니다. 코스피 모두 코스닥 마찬가지 음봉으로 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LG가 양봉으로 끝냈다라는 건 77,600원의 메가토르 자리가 저점 구간이 맞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지금 오늘의 종가인 77,000원부터 77,600원 사이에서는 진입하셔도 괜찮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종목을 77,000원에서 77,600원. 만약에 네. 내일 아침에 시가에 떠서 시작을 하면 못 잡나요?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요? LG는 대형주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다른 대형주들도 다 같이 1% 이상의 갭을 띄우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무리수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크게 낙폭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LG가 혼자 갭을 띄워버리면 돌연변이가 됩니다. 오히려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77,600원 아랫단에서 내일 시초가에서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내일 시초가에서 77,000원 아랫단으로도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77,000원 아랫단에서 잡으시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저는 77,600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의견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7,600원 아랫단이라면 어느 가격이든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메가토르 기법으로 잡아냈고요. LG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장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잡아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